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세계의 척학전집입니다. 이 책은 2025년 12월에 출간되어 현재 인문 부문 신간이자 베스트셀러인 책이에요. 출판사는 모티브, 저자는 이클리스입니다. 이 책은 지식 유튜브 채널 이클리스가 쌓아온 사유를 종이 위로 옮긴 첫 번째 결과물입니다. 단 9개월 만에 13만 구독자, 700만 조회수를 기록한 그의 콘텐츠는 영상 하나에 한 학기 수업이 담겨있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이 책 역시 어렵고 멀게 느껴졌던 철학을 일상의 언어로 끌어내리며 생각하는 즐거움이 무엇인지 전해줍니다. 2500년간 인류 최고의 천재들이 평생을 바쳐 도달한 결론은 몰래 훔쳐왔다. 그들은 평생을 바쳤지만 당신은 이 책 한 권을 읽을 시간 정도면 충분하다. 이 책은 단순한 철학 입문서가 아닙니다. 하이데거, 샤르트르, 라칸, 카미 등 2500년에 걸쳐 인류가 남긴 사유의 정수 중에서 지금을 살아가는데 실제로 쓸 수 있는 질문과 도구만을 골라 담았습니다. 저자는 철학자들의 결론을 대신 설명해 주기보다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생각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독자는 정답을 외우는 대신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는 힘을 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철학은 더 이상 교양을 위한 장식이 아니라 불안과 권태를 견디기 위한 생존의 도구가 된다고 전해줍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내가 그동안 철학을 이해하려고만 했지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다는 걸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늘 철학은 어렵고 멀다고 느꼈고 아는 사람들만의 언어라고 생각했는데 이 책은 그 거리감을 아주 자연스럽게 무너뜨렸습니다. 이 책은 철학자들의 사상을 정리해주는 책이 아니라 그들이 바라보던 사고의 방향을 슬쩍 빌려오는 책이었습니다. 하이데거와 사르트르, 카미의 이름이 등장하지만 그들의 개념을 외우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너라면 이 질문 앞에서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라고 조용히 묻습니다. 이 책을 덮고 나니 무언가를 더 많이 알게 되었다기보다는 생각을 멈추지 않아도 괜찮다는 확신이 남았습니다. 이 책은 지적으로 보이고 싶을 때 읽는 책이 아니라 삶이 조금 흐릿해졌을 때 다시 선명해지고 싶어지는 순간에 읽게 되는 인생 책이에요. 그럼 저와 함께 알고 있으면 척하기 좋은 지식의 파편들을 만나시러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2500년간) 인류 최고의 천재들이 평생을 바쳐 도달한 결론은 몰래 훔쳐왔다. 그들은 평생을 바쳤지만 당신은 이 책 한 권을 읽을 시간 정도면 충분하다. 월요일 아침, 도대체 왜 출근해야 할까? 이 지긋지긋한 질문의 까미는 시지프스의 바이로, 사르트르는 실존적 선택으로 답합니다. 수천 년 철학의 역사에서 당신의 불안과 권태를 해결할 생존 도구들만 엄선했습니다. 당신은 존재하는가? 아니면 그냥 있을 뿐인가? 하이데거, 나는 어쩔 수 없어서란 변명을 멈춰라. 당신은 매 순간 선택했다. 샤르트르, 인간의 욕망은 타자의 욕망이다. 당신은 진짜 당신인가? 라칸, 프롤로그, 죽음을 잊은 시대, 행복한 돼지가 되겠는가? 불만스러운 소크라테스가 되겠는가? 19세기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이 던진 질문이다. 돼지는 행복하다.
먹고 자고 만족한다. 내일에 대한 불안 따위는 없다. 소크라테스는 고뇌한다. 질문하고 의심하고 결국 독배를 마셔야 했다. 솔직히 인정하자. 돼지의 삶이 더 평화로워 보인다. 그런데 밀은 말한다. 만족한 돼지보다 불만족한 인간이 되는 편이 낫고 만족한 바보보다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되는 편이 낫다. 밀은 돼지가 느끼는 쾌락과 소크라테스가 느끼는 쾌락 사이에는 질적 차이가 있다고 봤다. 그리고 덧붙인다. 고급 쾌락과 저급 쾌락을 둘 다 경험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도 돼지의 삶으로 돌아가려 하지 않는다고. 문제가 있다. 우리는 이미 돼지가 아니다. 증거? 당신은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다. 행복한 돼지는 철학책을 집어들지 않는다. 이 책에 끌려온 당신은 이미 뭔가를 찾고 있는 것이다. 더 알고 싶거나 더 잘 살고 싶거나 아니면 지금 삶에 뭔가 빠진 것 같거나 돼지는 그런 거 모른다. 오늘이 어제와 똑같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 책을 읽어볼까? 그 질문을 던진 순간 당신은 이미 질문하는 쪽을 선택한 것이다. 축하한다. 돌아갈 수 없다. 당신은 하루에 스마트폰을 몇 번 확인하는가? 릴스를 100개 봤는데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다면? 당신은 뭘 본 것인가? 플라톤은 2400년 전 경고했다. 그림자를 진실로 착각하는 사람들을. 당신의 스마트폰이 바로 그 동굴이다. 좋아요 100개와 진짜 친구 1명. 어느 쪽을 선택하고 있는가? 우리는 가장 연결된 시대를 살지만 점점 더 고립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당신이 내일 죽는다면 오늘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할 것인가? 하이데거는 말했다. 죽음을 잊을 때 삶도 잊는다고. 바로 여기에 철학이 필요하다. 철학은 요즘 돈 안 되는 학문이라고 조롱받는다. 하지만 역설이 있다. 철학이 가장 외면받는 이 시대에 철학은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필요하다. 철학이란 무엇인가? 인간과 세계의 근본 원리를 탐구하는 학문. 사전의 정의다.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불완전하다. 철학은 학문이기 전에 태도다.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에 왜라고 묻는 태도. 모두가 고개를 끄덕일 때 정말이라고 되묻는 태도. 내가 확신하는 것조차 한번 의심해보는 태도. 이는 2400년 전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시장에서 했던 일이기도 하다. 당신은 그것을 정말 아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믿고 있는 것인가? 사람들은 화를 냈다. 결국 그는 독배를 마셔야 했다. 질문은 위험하다. 하지만 바로 그 질문들이 세상을 바꿔왔다. 이 책이 필요 없는 사람이 있다.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콘텐츠에 아무런 의문 없이 반응하는 사람. 끊임없는 도파민을 주입받으면서 그것이 행복이라고 믿는 사람. 이게 전부인가라는 질문이 평생 단 한 번도 떠오르지 않은 사람. 그렇다면 진심으로 이 책을 권하지 않는다. 평화로운 돼지의 잠을 깨울 필요는 없다. 하지만 무언가 어긋났다는 감각이 있다면 새벽에 문득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라는 질문이 찾아온 적이 있다면 많은 것을 가졌는데 왜 공허한지 설명이 안 된다면 이 책이 필요하다. 훔친 철학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저자는 2500년간 인류 최고의 천재들이 평생을 바쳐 도달한 결론을 훔쳐왔다. 데카르트가 난로 앞에서 모든 것을 의심하며 찾아낸 확실성의 기준. 니체가 정신병원에 쓰러지기 직전까지 붙들고 있던 삶의 해석법. 칸트가 60년간 케니스 베르크를 한 발짝도 벗어나지 않으며 완성한 판단의 체계. 그들은 평생을 걸었다. 우리는 15분이면 그 핵심을 가져올 수 있다. 이것이 훔치는 것이다. 천재들의 뇌를 빌려오는 것이다. 그들이 수십 년 고뇌에서 도달한 생각의 방식을 우리의 일상에 장착하는 것이다. 철학은 너무 오랫동안 대학 도서관에 갇혀 있었다. 난해한 용어, 읽다 포기하게 만드는 문장, 현실과 동떨어진 추상.
하지만 철학은 원래 그렇지 않았다. 소크라테스는 시장에서 상인들과 대화했다. 공자는 제자들의 일상적 고민에 답했다. 삶 한가운데 있었다. 이 책은 그 지혜를 다시 꺼내왔다. 도서관 서가에서 훔쳐 출퇴근길로, 점심시간으로, 잠들기 전 침대로 가져왔다. 아, 그래서 이게 이렇구나 라고 무릎을 치는 순간 그것을 만들기 위해 썼다. 철학은 장식이 아니다. 생존 도구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진실을 찾는 도구. 도파민 중독의 시대에 진짜 기쁨을 찾는 도구. 고립의 시대의 타인을 이해하는 도구. 이 책을 읽으며 하나씩 도구 상자에 담아라. 철학은 축적이다. 오늘 하나, 내일 하나 담다 보면 1년 후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이 책은 3개의 질문으로 구성된다. 파트 1.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진리와 인식. 파트 2.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윤리와 정의. 파트 3. 나는 누구인가? 자유와 실존. 파트 3가 클라이맥스다. 파트 1에서 당신은 진리를 의심하는 법을 배웠다. 파트 2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을 얻었다. 하지만 그 모든 질문은 결국 한 곳으로 수렴한다. 그것을 묻는 나는 누구인가? 샤르트르는 말한다. 나는 어쩔 수 없었어 라는 변명을 멈춰라. 당신은 매 순간 선택했다. 하이데거는 묻는다. 당신은 죽음 잃고 사람들처럼 살고 있는가? 까미는 던진다. 의미 없는 세상에서 당신은 어떤 의미를 만들 것인가? 파트 3는 가장 불편하다. 진리 논쟁이나 윤리적 딜레마는 머리로 이해하면 된다. 하지만 나는 누구인가는 피할 수 없는 질문이다. 이 질문 앞에서 모든 변명이 멈춘다. 무겁게 들릴 수 있다. 하지만 읽어보면 전부 당신의 일상에 관한 이야기다. 단 하나, 부탁이 있다. 읽으면서 멈춰라. 철학은 읽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책을 쓰지 않았다. 그는 질문했고 사람들은 생각했다. 한 챕터를 읽고 책을 덮어라. 창밖을 보라. 하고 생각하는 그 시간. 거기서 진짜 철학이 시작된다. 15분 읽고 한 달을 생각해도 좋다. 그것이 이 책을 제대로 읽는 방법이다. 지금부터 2500년 지성의 역사가 당신의 것이 된다. 척하려고 시작해도 좋다. 어차피 끝은 다르다. 이 책은 유튜브 채널 이클리스를 운영하며 13만 구독자와 함께 어떻게 하면 정말 필요한 지식을 재미있고 쉽게 전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온 저자가 철학을 현대의 언어로 재해석한 결과물이다. 밤이 깊을수록 별이 선명해진다. 이클리스. 파트 1. 진리와 인식.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데카르트의 회의론. 의심할 수 없는 단 하나를 찾아라. 철학자처럼 생각한다는 것은 답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질문하는 방법을 체득하는 것이다. 꿈에서 깬 순간. 새벽 3시, 당신은 깬다. 침대에 누워있다. 방금 생생한 꿈을 꿨다. 꿈속에서 당신은 회사에 지각했고 중요한 발표를 망쳤고 상사가 소리쳤다. 너무 생생해서 식은땀이 났다. 이제 깼다. 안도한다. 꿈이었구나. 하지만 잠깐 정말 깼을까? 데카르트는 성찰해서 이렇게 묻는다. 내가 지금 여기 벽난로 앞에 앉아 겨울 가운을 입고 손에 종이를 들고 있다는 것이 확실해 보인다.
하지만 내가 잠옷을 입고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이 모든 것을 꿈꾸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근거가 무엇인가? 이것이 데카르트의 꿈의 논변이다. 지금 이 순간도 꿈일 수 있지 않을까? 손을 본다. 진짜처럼 보인다. 시계를 본다. 3시 14분. 숫자가 명확하다. 하지만 꿈속에서도 시계를 봤다. 그것도 명확했다.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지금이 현실이고 방금 전이 꿈이라는 것을 꼬집어 본다. 아프다. 하지만 꿈속에서도 아팠다. 기억을 떠올린다. 어제 저녁을 먹었고 드라마를 봤고 잠들었다. 하지만 그 기억도 꿈의 일부일 수 있다. 점점 불안해진다. 무엇이 진짜인지 알 수 없다. 아니 무엇이 진짜인지 확인할 방법 자체가 없다.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하는 결정적 증거가 없다. 감각은 우리를 속인다. 데카르트는 급진적인 실험을 시작했다. 모든 것을 의심해 보기로 한 것이다. 단 하나 의심할 수 없는 것을 찾을 때까지. 그는 이를 방법적 회의라고 불렀다. 파괴를 위한 의심이 아니라 확실한 토대를 찾기 위한 도구로서의 의심이다. 그러나 나는 때때로 이 감각들이 나를 속인다는 것을 경험했으며 우리를 단 한 번이라도 속인 것은 결코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성찰. 제1성찰. 아침이 되어 출근한다. 멀리 건물이 보인다. 네모난 것 같다. 가까이 가니 둥글다. 당신의 눈은 거짓말을 했다. 물속에 막대기를 넣는다. 꺾여 보인다. 꺼내면 곧다. 당신의 눈은 또 거짓말을 했다. 데카르트는 생각했다. 감각은 믿을 수 없다. 한 번이라도 나를 속인 것은 영원히 의심해야 한다. 눈이 한 번 잘못 본 적 있다며 지금도 잘못 보고 있을 수 있다. 귀가 한 번 잘못 들은 적이 있다며 지금도 잘못 듣고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 내 앞에 있는 컵은 확실하잖아. 정말 그런가? 술을 많이 마신 사람은 없는 것을 본다. 환각제를 먹은 사람은 벽이 움직이는 것을 본다. 열이 나면 주변이 춥게 느껴진다. 당신은 지금 정상 상태인가? 어떻게 확신하는가? 인사이트. 오늘 하루 당신이 확실히 봤다고 말한 것을 떠올려라. 정말 확실한가?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목격자들은 각자 다른 것을 확실히 봤다고 말한다. 같은 사건, 다른 기억. 감각은 생각보다 훨씬 불확실하다. 우리 구독자님들, 이 책은 철학을 잘 몰라도 전혀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어렵게 설명하지 않고 우리 일상에서 한 번쯤 해봤을 법한 생각들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읽다 보면 철학이 이런 거라면 나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어요. 많은 분들께 꼭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에요.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그녀, 나라였습니다.